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우리 코로나19 벌써 3년 차죠. 해외여행이라는 게 뭐였더라? 그게 먹는 건가? 이제는 해외여행이라는 단어가 정말 단어로만 기억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면세점을 간다, 쇼핑을 한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틈새를 파고든 산업이 바로 명품 파는 플랫폼 혹은 고가품을 직구, 구매 대행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인데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불만도 많다고 하네요.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뭘 조심하면 좋을지 경제탐사 알아봅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 우리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죠? 네. 네, 한 집은 두 가족입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이 고가품, 이른바 명품 구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명품을 구매하는 주요 채널로는 여전히 백화점이 가장 선호됐지만 명품 전문 플랫폼도 12.2%로 상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머스트잇, 트렌비, 반란 등이 대표적이고요. 국내에서는 없는 상품을 볼 수 있는 데다가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명품 브랜드의 가격을 한눈에 또 비교할 수 있고 오픈런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부터 배송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뽑힙니다. 말씀 중에 가격이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몇 개 미끼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 리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이 사실 그것만 싸고 나머지는 더 비싸더라 이런 주장도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구매 대행이나 병행 수입을 통해 들여온 다양한 해외 명품들을 판매하면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처럼 광고는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공식몰보다는 비싼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샤넬과 루이비통, 구찌 3개 브랜드의 3개 상품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한 개 상품을 제외하고는 이들 플랫폼이 모두 공식몰보다 더 비쌌습니다. 한 제품은 브랜드 공식몰보다 100만 원이나 더 비싼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이제 판매가에서는 회원 혜택가라거나 할인가로 표기를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 있는 명품일수록 손에 넣기가 어렵다 보니 본사가 책정한 가격보다 올려 파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진 마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게 소위 한정판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결제를 했어요. 구매한 다음에 값을 올린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주문이 완료된 후에도 상품 가격이 올랐다면서 차액을 요구하거나 주문 취소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소비자가 억울하다고 제보를 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한 명품 플랫폼에서 아우터를 99만 원에 구매하셨는데요. 바로 다음 날 현지 할인율이 변동됐다면서 약 50만 원을 추가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명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 요인 외에도 제품의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제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차액을 요구하니까 차라리 시가라고 표현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불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마다도 이런 판매 형태에 따라서 규정은 또 달랐는데요. 판매자가 오픈마켓 형태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가격 인상 같은 것으로 일방적으로 그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고요. 직접 제품을 구매부터 배송까지 해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차액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이 된다 이러면 소비자가 거의 일방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받았어요. 네. 이게 해외에서 구매해서 받는 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이거를 사이즈가 안 맞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품하려고 한다. 이때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배송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반품비가 최대 수십만 원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 여성이 약 26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주문했다가 3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주문 취소 버튼을 눌렀는데 반품비 50만 원을 제한 후에 환불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해외에 발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품비를 내야 한다고 했다는데 아직 배송도 시작되기 전에 수십만 원의 반품비를 물어야 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인 겁니다. 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배송이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그래요. 뭐 비행기에 태웠다 해서 다시 태워서 보내야 하니 일정 부분 비용이 들겠구나 감수할 수 있다고 쳐도 3시간 만에 발주를 넣어서 몇십만 원을 내야 한다. 이거 좀 부당한 것 같은데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은 공정위에서 고시한 해외 구매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는데 이 약관을 살펴보면 해외 판매자가 상품을 국내로 발송한 후에 소비자가 만약 계약 철회를 요청한다면 제품을 수입하면서 발생한 해외 현지 운송료나 해외 세금, 항공 운송료 또 관부가세 등 수입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의 세부적인 반품비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인 거죠. 또 표준 약관상에도 판매자가 반품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의무도 규정해 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만약 소비자가 반품비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입점 판매자를 상대로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규정이 좀 애매하네요. 그 소비자 청약 철회 관련 규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송한 이후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사례는 발송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업체가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셈인 건데 요거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만큼 공정위의 개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가격 이슈에서 갈등이 빈번하면은 상품이 불량이 왔다 할 때 더 복잡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감 처리가 불량이라서 반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거나 제품 하자에 대해서 문의하면 판매자와 플랫폼 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제품 불량이 명확한데도 공정상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대응한다. 이런 소비자 불만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불량이 의심되는 상품을 받았는데도 하자가 아니라고 일관하거나 판매자와 연락해야 한다며 떠넘기는 경우가 다발했는데요. 제품 하자 기준이 입점업체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데다가 반품할 때도 판매자와 먼저 연락해서 반품 사유, 회수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어서 플랫폼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사실 명품 중개 플랫폼의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플랫폼에서 결제가 이뤄진 거라면 분쟁 해결에 나설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해외 판매자와 국내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조사도 하지 않고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관한다면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플랫폼은 뒤로 빠지고 구매자하고 구매해서 공급하기로 했던 사람하고 알아서 해결해라.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건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용자들에게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라고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명품 거래 플랫폼들도 통신 판매 중개 업체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갈등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상품이 무조건 저렴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가격 비교를 꼼꼼히 해 신중하게 제품을 구매하시고요. 플랫폼이나 판매자에 따라서도 반품비 책정이나 환불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매 전 확인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대거간꾼의 시대입니다. 플랫폼 말이 좀 멋지기는 한데 사실 이게 중간에서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을 이어주는 중매쟁이 거간꾼 이게 기술의 힘을 빌어서 이른바 앱으로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규제 단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